일단은 봅시다. 단어가 더 짧아. 여기 붙은 거예요? 뭐야? 왜? 이거 치면 안 나오는데. 아니 왜 저기가 비어져 있나 했더니 뒤에서부터 네가 켜놨구나. 상관없어. 같은 내용이니까. 토생이라고 썼어요. 아니 엎어지진 않은 것 같아. 기본 형용사용이 있습니다. 의미가 중복적으로 될 수 있어서 아이를 쓰는 동명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능동적으로 보이면은 의견이 반대하다? 약간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좀 적합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 표현은? 이게 다른데 모르겠어. Possibly? 그냥 간단한 건데? 지금 여기 you could possibly tell me 어쩌고 이하가 nothing 쓰시는 거잖아. 그러면은 조동사와 동사과정 사이에 쓸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죠. 당연히 얘는 이제 보어나 이제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보어 자리가 당연히 아니고 동사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명사가 없고 꾸며줄 수 있는 명사. 이거는 틀렸는데 뒤에 복수 안 됐다. 이건 뭐 당연히 제 everyday 단수명사. 어디가 마지막이지? 네네. 이거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이 부분은 그래도 설명은 따로 좀 해드릴게요. 앞에서 같이. 일단 다 한번지를 보고 이따가 질문 한 번에 받아줄 테니까 그때 한번 좀 질문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니 써도 되는데? 근데 이건 틀린 건 아니지. 직업동사야. observe가 관찰하다.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그다음에 숙제는 쳐봐야지 자식아. 이런. attribute은 보통 수를 써요, 전치사. 그래서 attribute A to B를 써. 이거는 자수 써보고 채점을 하신 거죠? 이건 뒤에 동사가 나오네. 이것만 보고 골랐구만. 다시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과 이제 우리말과 한국어래. 우리말과 영어를 이제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I like an apple 하면은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했더니 나는 사과 하나를 좋아한다라고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입력이라고 나왔지만 1년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이제 봐야 하죠. 1년에라는 것 자체가 한 세트를 말하는 거니까. 이건 집어넣어주세요.
마찬가지죠? 얘가 뭐가 잘 얘 같은 경우도 우리 grown 같은 우리 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영어를 쓰는 이건 단어를 헷갈리는 것보다 봤어요. 좀 보니까 한국 애들은 좀 많이 틀린 거 보니까 단어에서 지금 좀 헷갈리는 것들이 좀 아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경험으로 때문에 experience인데 experiment 실험 그러니까 둘 다 x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좀 이런 거 이제 스펠링 모델 이 표현 스펠링에 빠졌다기보다는 애초에 저 결정론적이라는 게 뭔가 이 표현과 관련은 있는데 이걸 형용사형을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파생어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를 아는데 잘못을 그러는 지금 얘도 그러네.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지금 보통 이런 이제 수학 같은 성향이 어떤 스타일이 가깝냐면 디테일에 약해요. 그러니까 해석 조그만 부분 때문에 뭐 틀리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디테일을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시합할 수밖에 없어. 반면에 너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틀을 보는 거는 잘할 수 있어. 보통 너 같은 성향들이 그런 거 잘 써요. 대입화, 주제, 제목 이런 쪽으로 왜 아니에요? 내가 틀린가? 아니 보통 이런 학습 성향들이 그래. 그럼 이제 약점은 알았으면 약점만 알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왜 이유를 하나도 안 써요? 나한테 안 물어봤어. 아니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냥 해오면 땡이야? 간단해요. 왜 얘가 답이냐를 쓰면 되는 거야. 삼인칭 단수죠. 왜 얘가 답이냐? 사역동사 나왔잖아. 왜 얘가 답이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니까 이게 다 이유잖아. 그래서 이거를 쓰라는 거야. 채점은 하고요? 여기는 채점이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채점이 안 돼 있어요? 뒤에는. 이거 이유를 다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채점도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오늘 저기 뭐야 끝나고 뒷시간에 한 번 있었어. 이거 하고 검사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못한 거. 아 그리고 테스트도. 빨간색으로 쓴 게 너가 쓴 거야? 아니면 뭘 보고 쓴 거야? 다 써보고. 오케이. 알았어. 지금. 오늘 안경 쓰고 왔네? 네. 오늘 벗은 모습이 좀 더 나아 보였어. 뭐? 뭘 이유 쓰는 거? 왜 이렇게 쓰는 거? 숙제 써놓고만 자식아 이씨 왜 안 했어? 얘는 왜 채점을 안 해? 이거 틀려서 하고 가. 알았지? 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뒤에 학원 몇 시에 끝나? 8시 8시? 8시는 좀 시간이 애매하다. 저 일단 테스트. 그럼 뭐 방법이 있죠. 모델링을 해서 보내. 대신에 첨삭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몇 시부터 시작인데? 5시 5시? 그냥 4시까지 모의고사 수업은 5시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테스트 본 거를 좀 피드백을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월수금에 다 보통은 수학학원을 다니시죠? 네 분 다. 아닌가? 아니 내가 너네 스케줄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보통 그렇지 않나? 그죠? 그죠? 아니야? 재민이는 아니고? 아 재민이는 그 동일한 요일에 가나? 참? 오케이. 서아는? 뭐가 내야 싶은 질문 뭐하니 있었구만 자식아. 아니 그 월수금에 다른 스케줄 보통 수학학원이 있지 않냐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안복고가 내가 좀 첨삭을 좀 해주고 싶은데 너네 뭐 숙제한 거가 됐든 아니면 테스트 본 거가 됐든 근데 이제 이게 좀 뒷시간이 이제 제가 매번 수업이 있다 보니까 화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이제 뒷시간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 뒷타임에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타임, 그러니까 우리 그 중등부 애들 오는 시간 있잖아요. 5시에서 7시 그 타임에. 그 타임에 내가 수업이 없는데 니네가 근데 5시에 학원을 올 수가 있어요. 못 오지 않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여러분 첨삭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최후의 방법은 목요일 날 끝나고 할 수밖에 없어요. 10시에 첨삭을 하려면.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게 개별적으로 한 명씩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산발적이고 이거를 하나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월수금에는 대부분 다 한 6시에서 10시 보통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저기 수학학원이 보통 스케줄이 그렇죠? 아니야? 어떻게 돼 태영이는? 저 수요일 날에는 수업 있어요. 수요일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요? 아 그렇구나. 저기 뭐야 서현이랑 서아는 다 월수금에 가는 거고? 그래? 재민이는 어차피 겹치니까 상관없고 월수금에는 없고. 아니 월수 수학 또 가야 돼. 아 그래? 네. 아씨 왜 이렇게 빡세 니네. 되게 팍팍하게 살아 다들. 아무튼간 그럼 월수금에는 지금 사실 여러분이 시간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잠깐만 시간 보자. 앞 시간엔 또 어차피 또 너네 또 딴학원 그 뭐냐 저기 태영이는 또 딴학원 다니잖아 토요일 날 앞 시간에 그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 안 맞아요. 시간 맞추려면요 여러분들 월수금은 일단은 비울 수밖에 없고 화목토에 내가 아까 말했던 2시간밖에 안 돼요. 10시밖에 안 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요 시간을 원래는 그래서 제가 이 안복과 앞타임에 있는 걸 하나를 원래 뒷타임으로 할까도 했었는데 이제 또 뒷타임에 이제 또 겹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다 앞타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뭐 진도 나가거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내가 좀 여러분 뭐 이제 학습한 거를 보고 이제 문제점은 뭐 이런 거 바로 짚어줄 수 있죠. 근데 문제점만 짚어주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라고 내가 뭐 가이드를 해주고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려면은 저도 좀 시간이 걸려요. 한 명씩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면은.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업 이제 진도 나가기가 또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일종의 어찌 보면은 보강 같은 개념으로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여러분 어차피 그 10시까지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재민이 너 또 앞 시간에 하지 않냐? 그때? 이거 문제네 진짜.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 어차피 고민해봤자 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우리 단톡방에서 만나요. 다시 한번 그건 단톡방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지금 뭐 답이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산발적이야 다들. 자 봅시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진 않을 겁니다.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이제 한 페이지별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어법에 대한 이제 이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 초반 한 문장 정도는 제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제 샘플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재민이랑 서아 같은 경우는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좀 설명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보면은 How does a leader make people to fee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feel이 이제 정답인데 당연히 결정적인 단서는 make가 되는 거죠. 사역동사.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호로는 우리가 동사 원형을 쓰니까 feel을 쓴다. 그래서 이유를 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호는 동사 원형만 가능. 이렇게 쓰면 끝이죠 그냥.
그 다음에 뒤에 importantly, 그 다음에 important 나와 있는데 important가 정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필이 이 형식의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감각 동사는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importantly는 부사잖아. 부사. 그러니까 보어 자리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istening과 listening to 하고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 listen이요 자동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동사의 영혼의 파트너가 누구냐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그래서 listening to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이 정도만 써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테스트를 보면서 조금 이제 그 이유 부분을 쓰는 데 있어서 또는 정답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린 게 있다. 이거를 한 페이지 단위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요 부분이요. 요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둘 다 말하다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텔은 말해 주다고요. say는 말하다예요. 그래서 얘는 3형식에서 쓰이는 동사고 텔은 4형식 또는 5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이점이. 그래서 보통 say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say하고 대절을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say하고 콤마 찍고 따옴표를 쓰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제일 많이 나와요. say 같은 경우는. tell 같은 경우는 4, 5형식으로 많이 쓰니까 tell,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직접 목적어 자리에 보통 대절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5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tell,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나올 텐데 목적격보 자리에는 보통 투부정사를 많이 쓰고요. 5형식으로 쓰일 때 tell은 말하다로도 해석이 되는데 구별하다로도 해석이 좀 많이 됩니다. 구별하다, distinguish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 요거 말고 첫 페이지에는 혹시 없습니까? 딴 분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없나요? 지시형 명사 이거요? 네. 뭐요? 지시형 명사 뭐라고? 지시 형용사가 뭐냐고? 별거 없어. 우리가 대시라는 게 저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있잖아. 기본 뜻에서. 저것이라는 게 뭐야? 삿대질하는 거죠.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 근데 저것은 지시를 하는데 얘는 품사가 대명사니까 지시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우리가 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꽃. 그럼 여기서 저가 꽃을 꾸며주는 거지. 이게 지시 형용사야. 됐어? 또는 우리가 그렇게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신 이때는 우리가 지시 부사라고도 해요. 지시 부사. 이런 이제 지시에 관련된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신 그 매니저거든. 그 매니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신 매니저를 수식하니까 이제 지시를 하는 형용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시 형용사로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또 질문? 없습니까?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34번. 여기도 없나요? 질문, 아까 전에 질문 체크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연이 아까 그거 말고 또 있었잖아. say tell 말고. 그거밖에 없었어? 숙제가 있어. 숙제에서. 딱히 없나 보네요. 그 다음 페이지도 없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다 완전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 또 벙어리가 됐어?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거 선택형이니까 되게 쉽잖아요. 이거 되게 쉬운 난이도거든요. 그럼 내가 다음에 진짜 시험지처럼 변형했을 때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지문으로 이렇게 내갖고 밑줄 한 10개 쳐놓고 어법상 어색한 거 올바르게 고쳐 써라, 이유 써라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질문할 아니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질문이 없으니까 다 아니까 질문을 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우리 알반 정규 수업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건데 왓대 구분은 혹시 잘 알고 있나요? 왓대 구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혹시 말도 좀 없어 자식들아. 말을 하면 내가 어찌 알아? 내가 궁해요? 막 머릿속에 마구니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왓대 구분 할 때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하는 방식을 내가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해볼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만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보통
what that 부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뒷문장이 불완전하네. 그러면은 what. 보통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뭔가를 더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재민이는 어때요? 지금 쌤이 한 거에서 끝나? 아니면 뭔가 더 하는 게 있어? 선행인가? 아 선행사가 있나 없나? 아 오케이 선행사 이거. 자 그러면 또 이거 말고 또 뭔가 더 하는 게 있다. 서원은 혹시 이거 쓴 거 말고 더 혹시 하는 거 있어요? 아니 혹시 이걸 안 했나? 아예?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보통 구분을 해요? 와시랑 뜻을? 아니 너가 풀 때 난 모르니까 어떻게 풀는지. 설마 강? 느낌? 왠지 발음이 like that보다 like what이 좀 입에 잘 붙어. 그래서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태영이는 여기서 혹시 좀 추가될 거 있어요? 없어요? 서연이는? 명사절 인지 아닌지 명사절인지 아닌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설명해야겠네요. 보겠습니다. 두번 내가 수업 시간 했는데 이 자식들 이거 완수불명 그래 설명했는데. 자 그거는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할게요. 간추려서. 일단 와시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관계대명사라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의문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의문사 무엇이라고 해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괜찮아. 어차피 관계대명사랑 문법적 특징은 똑같아요. 문법적 특징은 똑같아. 해석만 다른 거예요. 무엇이냐, 뭐뭐 하는 것이냐. 문법적 특징은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거. 자 그리고 that은 2개 쓸 거야. that 또 관계대명사가 있지. 자 관계대명사 that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되죠 우리말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hat을 하나 더 쓸 거야. 얘는 접속사가 되는 거야. 접속사. 얘도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일단 하나씩 좀 품사를 보자면 관계대명사 what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명사절이죠.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that은 명사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구별을 할 때 아까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아까 재민이가 말한 대로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 또 이걸로도 이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구별을 하면은요 낚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낚시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구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엄청난 팁을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문법 용어에서 땡땡 대명사라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거든. 땡땡 대명사, 절을 만드는 애들 중에. 그래서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 이 3가지가 대표예요. 다 절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뭐 지시 대명사 이런 건 아니에요. 걔는 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 땡땡 대명사 얘네들이죠. 땡땡 대명사 얘네들은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땡땡 대명사 됐어? 땡땡 대명사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 이유도 간략하게 말할게요. 왜 불완전한 문장이냐면 불완전하다라는 거는 뭔가가 빠져있다는 거잖아. 주어나 목적어가.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가 왜 빠져있겠어? 얘가 그걸 메꾸니까 그런 거야. 됐어?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 얘가 그 자리를 메꿔주니까 뒤에는 불완전함이 오는 거야.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합치면 완전해지는 거지. 합치면 여기에 주어 동사만 나왔어. 목적어가 없네? 여기 있는 거야. 목적어가. 여기에 동사 목적어만 나왔어. 주어가 없네? 주어가 여기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합치면 완전해지고 여기만 보면 불완전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뭔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 접속사는 종류에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야. 접속사 종류가 엄청 많죠. when, while, as, if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접속사는요 그 종류,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싹 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 앞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앞부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 앞에는 그러면 어떤 문장이 올까라고 했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 앞부분은 똑같이 여기도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앞에도.
앞에도 불완전이 와요. 얘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얘 같은 경우도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what, that, that을 봤을 때 앞뒤 문장 구조가 세 개가 다 다르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나요?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what, that 문제는 뭘로 푸는 거야? 앞이랑 뒤 구문 분석해서 푸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하나 쉽게 짚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what, t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는 앞부분을 원래는 먼저 구문 분석하는 거야. 뒤가 아니라. 원래 앞부분을 먼저 구문 분석하는 거야. 근데 앞을 구문 분석했더니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그럼 뭐밖에 안 돼? 그냥 that으로 끝나는 거야. 얘는 둘 다 불이잖아. 됐어? 앞이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럼 that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뒤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앞이 불완전한 문장 나왔어. 두 개가 다 가능하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뒤를 보고 구분하는 거죠. 뒤가 불완전이면 what이고 뒤가 완전이면 that이고. 됐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됐죠? 이유가 있고 아까 이제 서연이가 잠깐 뭐 완수불명이란 말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적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안국고 시험을 봤을 때 이거 외적으로 나올 만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네 학교가 어법을 엄청 중점적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왓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적용해 볼게. 얘를. 자, 어떻게 해라? 앞에를 먼저 구문 분석해라. 그럼 humans 나왔고 우리가 보통 tend to 동사원형은 그냥 편의상 하나로 묶습니다. 동사로. 원래 얘만 동사인데 그냥 편의상 묶은 거야. 그럼 like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네? 지금 그럼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앞이 불완전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what 대시 둘 다 되니까 뒤를 보고 이제 구별을 해야겠지. 근데 뒤를 봤더니 주어, 동사까지 나왔는데 전치사하고 and가 나와버렸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즉 뒤에도 불완전이 나왔어. 앞뒤가 다 불이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what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게 원래 왓된 문제 풀이의 정석이에요. 정석. 알겠죠?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재민이가 말한 것처럼 보통 많이 풀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 이걸로 많이 푸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선행사는요 바로 앞에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얘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됐어? 근데 우리가 보통 선행사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해? 바로 앞에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낚시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앞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항상 여러분이 이 구문 분석으로서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아무나 찍어서 물어본다. 질문 없다 했습니까? 여기에서 used 있고 used to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좀 짧았네요. 조금만 축소하자. used 있고 used to 있고 그리고 using to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used to가 정답이래요. 왜 used to가 답일까? 재민아. 왜? 틀리면 어떤 페널티를 걸까? 화요일날 12시까지 남기기 이런 거 할까? 저건다? 빨리 말해봐. 왜 used to야? 모르겠어. 근데 지금 몰라. 왜 나오네? 서연아, 왜 used to야? 유즈가 해석 익숙한 거. 그 설명으로 좀 부족한데요. 그 설명으로 부족한데. 태영아, 왜 이렇게 used to야? 서아야, 왜 used to야? used 쓰면 안 돼? 이 자식들이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자식들아. 여기서 get만 하면은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혹시? 우리가 보통 get used to 이렇게 묶어서 하잖아요. 그럼 get만 해석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혹시? 얘만 해석해요. 해지. 뭐뭐 해지다야. 뭐뭐 해지다. 됐어?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의 used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used는 이제 사용하다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의 used가 익숙한이라는 뜻이야. 익숙한. 형용사야, 형용사. 됐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accustomed라고도 이제 쓰는데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예요? 아니면 부정사예요? 이 to의 전체는? 전치사의 to일까? 아니면 to 부정사의 to일까?
전치사예요. 전치사. 됐어?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애야 뭐뭐애. 얘는 익숙하니야. 그럼 합쳐서 해석해봐. 뭐뭐에 익숙해지다. 됐어? 그래서 get used to가 뭐뭐에 익숙해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잘라서 보면. 됐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럼 여기서 왜 to로 끝나야 되는데? to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가 왜 없어? 와시. 그렇지.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보통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게 우리가 관계대명사 구분에서는 보통 동사의 목적어가 있냐 없냐보다는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보통 문제를 좀 더 잘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arouse, raise, arise 이 셋의 차이가 뭘까요? 자, 아니까 질문 안 했겠지? 다시, 재민아. arouse는 뭐야? 뜻이? 뭐 던질 거 없니? 지금 질문이요 질문 모르겠어요. 유기응변이 대단한데? 그 사이에? raise는 알겠죠 여러분? raise가 뭐예요? raise 뜻 3개. 첫 번째 어떤 거? 아니지. 아니 raise는 알아야지 뜻을. 아니 기본 뜻 있잖아. 뭐야? 기르다. 아 그래 기르다. 이렇게. 또 큰일 났다 진짜. 그지들아 진짜. 양육하다밖에 생각이 안 나. 양육하다가 기르다잖아. 들어 올리다. 됐어? 세 번째 모으다. 여기서 모은다는 거는요 뭐 컬렉트의 의미가 아니에요. 컬렉트는 이것저것 수집하는 느낌이고요. 레이즈의 모으다는요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기금. 그런 거 있잖아. 왜 불우이웃 성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은다고 할 때 우리가 raise fund라고 해요. raise fund. 됐죠? arouse는 뭐냐? 아까 재미가 나올 텐데 무슨 뜻이야?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야 유발하다. 됐어요? arise는 뭐야?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happen, occur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됐어? 얘네가 왜 묶여서 나왔겠어? 혼동어야 혼동어. 됐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여기서 심지어 하나 빠져있는 단어도 있죠? 그냥 rise도 있잖아. 그렇죠? 오르다, 상승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rise, raise, arise, arouse 요 4개가 세트예요. 세트.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석은 다 썼는데 심지어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요 rise 시리즈 있죠? rise랑 arise 얘네는 또 자동사예요. raise, arouse는 타동사예요. 됐어? 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raise나 arouse는 뭐뭐를 유발하는 거고요. 뭐뭐를 기르고 뭐뭐를 올리고 뭐뭐를 모으는 거야. 즉 전부 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근데 arise나 rise는 뭐야? 일어나다 발생하다 뭔가 상승하다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전치사가 나오고요. 됐어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건 뭐예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냥 arise구나 그냥 이러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석 안 하고. 해석을 해보자면 뭐 이제 anxiety가 이제 뭐 발생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해도 되겠죠. 자, 업법하다 끝나겠다 이 자식들아 오늘. 에? 자, 딴 것도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뒤에 있는 예, 그럼 넘어갈게요. 아까 없었다고 해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긴 거 아니지? 자, 어떤 거요? 7페이지. 7페이지요? 7페이지. 네, 7페이지 왔어요. 그맨 이게 맨 위인데요? 아니 미안해요. 8페이지였구나. 여기요? 네. 이게 그런 분석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지각 동사. 거기를 끝으로 목적어로 놓고 주어 동사를 계속 하면 돼요. 뭐라고요? 예를요 이렇게? 뭐야 이거? 안 그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냥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지각 동사류는요 보통 5형식 구조로 그냥 많이 써요. 보통 대절을 잘 안 씁니다. 지각 동사류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영이가 생각한 대로 여기에 뭐 이제 명사절 접사 대시 생략돼 갖고 얘가 이제 주어 동사니까 이제 뭐 이제 뭐야 여기 이제 CJ하고 서브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형식 구조를 쓸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보통. 네.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제 절과 구의 이제 뉘앙스적 차이니 막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observe가 지각 동사여서 동사 원형이나 ing가 가능하다고 사실 생각하는 게 더 심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또 다른 거 질문 없습니까? 근데 그걸 서빙서가 되는 네, 서빙 써도 돼요. 네. 물론 이제 둘의 의미적 차이는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시험은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강사 생활하면서. 자, 또 없으면 끝낸다. 없어요? 재민이 있어? 네. 어디? 제일 쪽 어. 애물이랑 놀이. 아 이거요? 네. 아주 심플하죠. 얘는 뒤에 복수 나오고요. 얘는 뒤에 단수 나오고. 끝. 아주 심플하죠. 둘 다 모든으로 해석을 하지만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의 차이점. 또 딴 거. 첨삭 해야겠다. 너네 안 되겠다. 개별 첨삭 다 해야겠어. 따로 날짜를 잡아서라도 해야겠어. 자, 없으시면은 끝낸다. 없으면 없어요? 그러면 마치고요. 지난 진도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니 나 원래 그냥 대충 한 10분만 하고 퉁치라 했는데 이 그지들아 40분이 지났어 수업이. 그 저기 뭐야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 그 테스트 본 거를 좀 질문 체크를 좀 다시 한번 해와 주시겠어요 숙제로? 다음 시간에 제가 첨삭이라도 좀 해드릴 테니까 안 되는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40번까지 했었죠 맞죠?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24번부터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그 참 모의고사는 진도 다 나갔죠 이미? 그런 거. 오케이. 근데 원래 모의고사들이 네 18개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8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몰리푸스 숙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8개 나왔다는 게 이제 1학기 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했어. 18개 나왔는데 8개 나왔다는 게 뭔 말인가 하고 있었거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너네가 진도를 나갔으면 내용을 알 테니까 좀 빨리빨리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건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속도로 할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 지문을 학생들이 이제 초반에 첫 문장 읽었을 때 되게 헷갈려하는 이제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자, 근데 별거 없으니까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두 번째 줄을 보면요, researchers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연구자들이잖아. 그럼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연구, 실험 얘기 나오면 이런 류의 글 있죠. 연구, 실험, 통계, 조사 이런 류의 글이 있어요. 이런 류의 글은 보통 뭐로 잘 나오냐면요, 순서나 요약으로 잘 냅니다. 순서나 요약. 참고로 이게 24번이었기 때문에 원래 문제에서는 제목으로 나왔겠죠. 근데 이제 순서나 요약 쪽으로 원래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약으로 출제하기 되게 좋을 지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 흐름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당연히 연구에 대한 내용이 일단 나옵니다. 연구 내용. 이 연구 내용은 이거는 이제 지문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못 찾았어요, 그 지문? 왜 자꾸 뒤적뒤적거리길래? 이 연구 내용에서는 보통 뭐가 나오냐? 일단 말 그대로 이제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실험 내용에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이제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조건이 제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얘들아 실험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결과값을 알고 싶어서 실험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특정한 결과값을 알고 싶어서 보통 실험을 어떻게 하냐?
같은 다른 모든 거는 통제군이 똑같은데 하나씩만 차이를 줘갖고 두 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보통 대조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험을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을 제시하는 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 다른 두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이제 편의상 저는 앞으로 A, B로 구분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A, B. 알겠죠? 실험에 대한 목적도 나오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지 저런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또는 어느 쪽 집단이 더 뭐뭐한지 또는 덜 뭐뭐한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됐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 구문을 활용해서 요약문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 따르면 according to experiment 위 실험에 따르면 하면서 막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쓰기가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로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순서류의 글이 주어진 문장 주어지고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통 처음에는 어떤 공통의 조건이 나옵니다. 공통의 조건.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요 내용이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B, C가 정답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는 A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다가 여기에서 이제 B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B 내용이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순서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A에 대한 거 쭉 서술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B에 대한 서술이 여기서부터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순서를 낸단 말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좀 비슷하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전환되는 부분. 그러니까 한쪽이 만약에 A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B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한다. 그러면 순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떤 지문은요. 이걸 번갈아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A 얘기했다가 B 얘기했다가 또 A 얘기했다가 B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순서로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요약이나 아니면 어휘 쪽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아시겠죠? 변형 문제를 낼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요약이거든요. 근데 니네 학교가 또 요약 좋아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객관식이 됐든 서술형이 됐든 일단 출제될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다. 이걸 알고 들어가자고. 자, 그 다음에 연구 내용 나오면 그 다음에는요. 연구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A가 더 어떠어떠하더라. B가 더 어떠어떠하더라.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에서 보통 지문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말 잊고 있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이제 문제 유형이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게 나와 있어. 이게 나와 있으면요. 얘 자체가 요약문이거든. 얘 자체가. 그러면 사실상 마지막 문장만 보더라도 요약문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약으로 출제하겠어요? 너무 쉽잖아 그러면. 그치? 그럼 어떻게 출제할까? 여기를 빈칸으로 내는 거지. 됐어? 이렇게 내는 거야. 이 요약문 자체가 결국에 글 전체의 핵심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빈칸을 뚫어버리겠죠. 그래서 어휘, 빈칸까지도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4개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요약 빈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near an honesty box니까 정직 상자 근처에래요. 정직 상자가 뭔지 몰라도 돼. 나도 몰라.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이니치 설명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준대 커피 펀드 컨트리뷰션 쓰니까 그 커피 값을 기부하는 곳에다가 이제 두는 그런 정직 상자 근처에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커피 값을 이제 기부한다라는 게 아마 뭐 그런 거지 않을까요? 어디 뭐 그 예를 들면 왜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 통 같은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돈 이제 기부하라고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 왠지. 근데 보통 이제 커피 값이 한 3-4천 원 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실 돈 여기다 기부해 주세요. 뭐 이런 거겠지 뭐. 자, 어쨌든간 그런 거에서 뉴캐슬에 이제 뭐 어쨌든 어떤 뭐 연구자들이 alternatively 하면은요 번갈아가면 이런 거야. 번갈아가면 displayed images 이미지를 전시했대요. 어떤 이미지냐? eyes와 flowers랍니다. 보여요? 이게 바로 뭡니까? A, B야. 조건 2개 나온 거야. 됐어? A 조건, B 조건. 서로 다른 2가지 조건 나온다 했었지. 자, 그래서 눈이 달려있는 이미지와 꽃이 있는 이미지 2개를 이렇게 한번 전시를 해봤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실험 내용 계속해서 나옵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놓여져 있었어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 at a time. 한 번에요.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그러면 during all the weeks. 자, 모든 주간 동안에 어떤 주간이냐? In which eyes were displayed니까 눈이 전시되어 있던 주간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쓰면서 한번 가볼까? 자, 봅시다. 실험 내용은 이제 뭡니까? 이제 그 결국에는 기부금에 관련된 거예요. 커피값 기부. 기부금에 대한 건데 이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제 눈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꽃 사진이 있었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눈 사진이 전시된 주간 동안에는요 더 큰 기부금이 이루어졌다랍니다. 됐어요? 자, then 뭐보다? 주간보다요. 꽃이 전시되어 있는 주간보다. 아,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결과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결과는 뭡니까? 그 눈 사진이 전시되어 있을 때 어땠다? 기부금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야 이거. 자, 바로 이어서 또 볼게요. Over the 10 weeks of the study. 그 연구가 이루어진 10주에 걸쳐서 그 기부금이 during the eyes weeks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눈 주간 동안의 기부금이래요. 눈 주간 동안의 기부금. 자, 이게 뭐다? 더 크다는 얘기가 또 나와야겠지. 그치? Were almost 3 times higher. 거의 3배 정도가 높았대. 기부금이. 뭐보다? Those made during the flowers weeks. 그 꽃 그림의 주간보다. 그럼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기부금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 한 10,000원 단위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뭐 10,000원, 11,000원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10,000원, 30,000원 차이인 거야. 10,000원, 3,4,000원. 그럼 차이가 좀 크죠. 자, 여기에서 도즈라는 녀석 이제 지시대명사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즈는 뭘 수식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 앞에 나와 있는 이 contributions를 말하는 거예요. contributions. 알겠어요? 복수명사 받는 겁니다. 지금 구조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During the eyes weeks 그리고 made during the flowers weeks. 됐어요? 거의 같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눈 사진이 전시되어 있을 때 기부금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가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It was suggested라고 나와 있죠. 대절 이하라고 시사된다라고 나와 있죠. 됐어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눈 사진이 있는 주간에 기부를 많이 했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이유가 바로 뭐야? 요 문장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럼 요 부분이 뭡니까?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야. 이게.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가 왜 주제인지 한번 내용을 보고 살펴보자. 대절이하라는 게 시사되는데 The evolved psychology of cooperation 이랍니다. 여기 해석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쉬웠죠, 내용이. 여기 잘 봐요. 자, 그러면 진전된 협력 심리가 is highly sensitive. 매우 민감하대. 여기서 highly 써야죠? high 쓰면 안 된다. high는 높게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매우죠. 매우 민감하대. To subtle cues of being watched. subtle이라는 건 미묘한이라는 뜻이거든. being watched니까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겠죠. 조금 의역하자면 감시당하는 이 정도를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감시당한다는 미묘한 단서, 미묘한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거야. 자, 이어서 그리고 또 대절이 나왔어요. 진주어 두 번째. The findings. findings라는 건 그냥 연구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 연구 결과가 may have implications. have implication 하면은요 암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암시할 수도 있대요. 뭐를? How to provide effective nudges towards socially beneficial outcomes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성과 쪽으로 제공을 한답니다. 여기서 effective nudges. 여기서 이 nudge라는 게 아마 별주 단어로 나올 만한데 별주 단어 없나? 별주 단어가 없네요. 쌤이 눈짓이 권한이라고 해석하라고. 아, 예, 맞아요. 그래서 그 nudge라는 게 그 뭔가 이렇게 쓱 하고 주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넌짓이 권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자, 직독직행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내용이 기니까.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 말인가.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눈 사진이 있었대. 이렇게 모금함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 돈 넣어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모금함이 있는데
이 사진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 모금함에 붙어 있었다 쳐볼게요. 그냥. 그럼 여기에 눈가리 사진이 많이 그려져 있어. 해 아니야, 눈이야. 자, 아 몰라 대충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있어. 근데 어떤 거에는 이제 그 꽃 사진이 많이 그려져 있어. 꽃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결과는 나왔잖아. 여기에 기부금이 더 많이 쌓였다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눈사진이 있는 곳에 기부를 더 많이 했을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길래?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일단 감시당한다는 기분을 느낀다는 거야. 눈이잖아, 지금 사진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냥 기부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날 갈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돈을 넣어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떤 거야? 또 연구 결과가 뭘 알려줬냐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감시당한다는 기분이 들 때는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기여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티 안 나게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지. 그렇지? 그런데 대부분 뭔가 막 남을 이제 막 열심히 도와줬어. 그래서 내가 되게 뿌듯해. 그럼 이거를 막 알리고 싶지 않아요? 보통 되게 뿌듯하잖아. 내가 막 봉사활동 열심히 했다라는 거. 아니 내가 하다못해 거기 뭐 어디 뭐 요양원 같은 데 가서 했으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갖고 인스타에 하나라도 올리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이제 막 봉사활동 8시간 했다 막 이러면서 뭐라도 올려야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뭔가를 나를 지켜본다라는 느낌이 들 때 좀 더 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눈 사진을 보니까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감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여기에서는 이제 기부가 되겠죠. 이런 거를 하게끔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4개 중에 가장 가능성 높은 거 뭐냐? 제 개인적인 거, 요약이에요, 요약. 왜냐면 빈칸으로 출제하기에는 대절이 2개가 나왔어요. 이거를 다 빈칸 뚫기엔 너무 길어요. 하나만 뚫기에는 애매해요. 왜냐면 둘 다 필요하거든,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약으로 출제하기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럼 요약문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이 글의 요약문은요, 저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쓸 수 있는 버전이 꽤 많거든요. 왜 쓸 수 있는 버전이 많냐면 지금 이 실험 내용을 기준으로 글을 써도 돼요. 예를 들어 위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기부를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도 돼. 요약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그 버전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직관적인 버전인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은 사람들은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기부를 더 많이 한다라고 쓸게요. 그냥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좀 자세히 하자.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만약 격관식으로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시당한다. 더 많이. 여기다 빈칸 빵빵 뚫어서 내야겠죠. 됐어? 이거는 뭐야? 쉬운 버전이야. 쉬운 버전.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야. 패러프레이징도 없어요. 자, 근데 패러프레이징 하면은 좀 어려워지겠지. 요약이. 어떻게 돼? 이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은 지금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뭐 기부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 근데 이 기부라는 거를 좀 더 넓은 범위로 본 게 뭐예요? 이게 이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야? 예시가 기부잖아. 됐어? 그러면 기부를 좀 더 넓은 범위로 본 게 socially beneficial outcomes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주로서 요약문을 쓴다면 그러면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요걸로 나오면 쉽고 요걸로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버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죠. 사람들이 뭔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내려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결국 이 기부라는 키워드를 요 말을 이용해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감시당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감시당한다라는 거 말고 좀 다르게 쓸만한 게 있나?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감시당한다고 느낄 때, 뭐 비슷하게 쓸게요. 감시당한다고 느낄 때, 사회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여하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기여를 하려 합니다. 그럼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얘들아 자세히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 똑같은 말이야. 근데 다만 차이점이 뭡니까? 기부라는 말을 이걸로 바꾼 것 뿐이야. 됐어? 이거를 더 넓은 범주로 쓴 것 뿐이야. 넓은 범주로. 근데 충분히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요약은요. 저도 지금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거니까. 근데 결국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얘들아? 일단 감시당한다는 거죠. 감시당한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익. 됐어요?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익의 대표 일시가 뭐라고? 기부라고요. 기부.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간이 벌써 3시간이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아이, 진도 얼마 못 남았네. 나 진짜. 법법에서 시간 다 보내요. 어디가? 마시러 간대.
근데 이제 그걸 말하기도 좀 그래봤나 봐. 얘가 막 약간 좀 심하게 했대 이 말을. 아니 그래서 내가 그냥 응 이렇게 대답했어. 근데 얘가 뭘또 보여주니까 이게 심하해가지고. 근데 그냥 이렇게 야 나한테 막 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진짜 해야 걸 했는데 그 저녁에 진짜 장문으로 진짜 장문으로 서로 대화를 이만큼씩 한 거야. 너무 화해하고 에이 에이 에이가 미쳤다. 아 진짜 왜 지금 했는 거야? 오만 쌤은 뭐 하고 계실까? 안 보여 요즘. 이거 하는 게 찾아와. 쌤인데 뭘 시켰어요. 맛있는 거 사자. 근데 맨날 우한쌤한테 맞았잖아. 맞아. 내가 4시 끝나고 끝날 거 같아. 지난번에도 그 아니 말했잖아. 진짜야 이거. 아니 이건 원래 빼고려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내신이라는 거야. 녹화되고 있어. 태풍 가세요. 아니 싫어. 무서워. 미디어 금지.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다 버렸을 거 같아. 어제 된장 먹다가 아니 우리 육신 진짜 이상해. 뭐. 왜냐면 돌아갈까? 아니 힘들어. 바람개비처럼 돌아가. 아니. 우리 옛날에 교시에 프리클 나오는 거 맛있었는데. 뿌링클. 아유 그냥 안방이야 안방. 어? 자식아. 자 그럼 보자 다음 거. 그래도 한 두어 개는 더 봐야지. 자 33번만 바로 갈게요. 여기 치고 조금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바로 가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 The mind is essential as survival machine. 자 생각은 본질적으로 생존기계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되게 추상적이죠. 생각은 생존기계래. 생각이 생존기계다. 이게 뭔 말일까? 생각이 생존기계래.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글을 읽을 때요. 자, 바로 이어서 보자면 Attack and defense against our minds, gathering, stor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자, 그러면 정보를요. 보자. 정보를 뭐 수집하고 그 다음에 스토링 저장하고 분석하면서 보자. 다른 생각에 대한 공격과 수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분사 구문으로서 지금 껴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공격과 수비 즉 여기서 이 대시 붙은 부분은 그냥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덩어리죠. 즉 this is what it is good at이니까 be good은 뭐뭐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it is not at all creative 창의적이진 않대요. 자 직독직해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은 생존기계라 했는데 다음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요.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면서 다른 생각에 대한 공격과 방어랍니다. 이게 잘하는 거지만 창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분석은 뭔가 문제 풀이 쪽에는 좀 가깝다는 거예요. 문제 풀이, 뭐 문제 해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생각에 대한 공격과 방어라는 거는요.
아무래도 어떤 논쟁 쪽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뭔가 주장을 했어. 그럼 내가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저장하고 그걸 분석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이게 뭐야? 아 그것까지는 오케이 잘하는 거야 이거야. 근데 창의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창의적이란 건 또 뭘 말하는 걸까? 이것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true artist. 자, 모든 진정한 예술가들은 만들어낸답니다. From a place of no mind.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을 한대요. 예술가라는 건 뭡니까? 예술가가 뭔가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술가를 한다면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직업군이 되는데 얘네들은 뭐다? 아무 생각이 없는 곳으로부터 뭔가 창작을 해낸다는 겁니다. 즉 내적인 고요함으로부터요.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예술가들이 창작을 할 때는 뭔가 정보가 과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정보가 많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정보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잘하는 일이라고만 표현했어요. 잘하는 일. 하지만 뭐다? 창의성은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정보가 없다라고 치다면요. 그럼 얘가 뭐다? 얘가 창의성이 뛰어난 일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아니 아무 생각 없다며. 아무 생각 없다는 게 뭐야? 뭔가를 내가 분석하고 뭐하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잖아. 그냥 멍한 거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창작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창의성이 발휘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보자면 even great scientists, 심지어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 대절이야라 말했는데 their creative breakthroughs came. 자, 그들의 창의적인 breakthrough는 돌파구. 그들의 창의적인 돌파구가 왔답니다. at a time, 어떤 시기에 of mental quietude라고 나와 있죠. quiet은 조용한 거잖아. 그래서 quietude 하면은요 그냥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 됐어요? 뭔가 조용한 상태, 고요함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정신적인 고요함에서 생겨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창의성이라는 거는 정보가 없는 상태. 정보가 없는 상태는 결국에 뭡니까? 고요함. 어떤 내적 정적인 상태. 내적으로 정적인 상태. 이걸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이어를 활용하자면은 뭔가 혼잡하지 않은 상태 뭐 이런 거겠죠. 됐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조차도 그렇대요. 여기서 과학자 얘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과학자가 이거를 하는 대표 직업군 아니에요?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해서 분석하는 대표가 과학자잖아. 근데 그 과학자조차도 어떻다고요? 이러고 있을 때 뭔가 돌파구가 생겨난다는 거야. 과학을 뭔가 우리가 발명을 할 때 분명 막히는 뭔가가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이거에 대한 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하고 했는데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다가 그냥 이러고 있다고? 잠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유레카. 뭐 비슷하겠네요. 유레카. 자, 뭐 사실 관련된 뭐 내용도 많긴 한데 내가 이거 재민이까지 준비 다 해왔는데 에이! 자, 넘어가. 자, 볼게요. 자, 놀라운 결과랍니다. 그래서 Nationwide Inquiry, 전국적 조사에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를 대상으로 한 그 놀라운 어떤 이제 그 조사 결과가 있답니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요. 자, 뭐 하는 거냐면 to find out their working method니까 그들의 작업 방식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이제 놀라운 결과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대절이래요. 그러면 대절이 좀 중요하겠죠. 근데 대절도 결국에는 어떤 뉘앙스가 나와야 되냐면요. 이런 뉘앙스가 나와야 돼요. 이런 뉘앙스. 뭔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에서 뭔가 창의성이 발휘된다. 결국 주제가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바로 무엇이다? thinking, 사고하는 건 plays 하고 part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play, part 하면은요.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play role로 많이 쓰죠. play role 전치사 in까지 붙이거든. 그래서 뭐뭐에서 역할을 하던데 role 대신에 part 써도 돼요. 그럼 오로지 뭐다?
subordinate part를 할 뿐이랍니다. subordinate 하면은요 그냥 부수적인. 됐어요? sub라는 게 뭐야? 아래잖아 아래. 하위란 말이야. 그래서 부수적인이란 뜻이 돼요. 그럼 오로지 뭐야? 그냥 부수적인 역할만 할 뿐이래요. 사고라는 건요. 뭐에 있어서요? In the brief, decisive page of the creative act itself. 그래서 창의적인 행동 그 자체에 짧고 결정적인 단계에서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요.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미국의 여러 유명한 수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작업 방식을 알아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답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아니, 창의적인 행동에 그냥 그 짧고 결정적인 단계에서 그저 뭐다? 부수적인 역할만 할 뿐이래요. 뭐가요?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 그럼 여기서 생각이라는 게 사실 시사하는 바는 이쪽에 좀 가깝겠네요. 이해돼요? 이해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럼 복잡성인 거잖아. 여기서 생각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어떤 복잡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잡성. 오케이? 뭔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적인 고요함이라는 건 뭐야?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멍 때리는 거야. 그냥 멍 때리는 거. 쉽게 말하면 멍 때리기야, 멍 때리기.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자면은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고를 안 하는 거. 생각을 안 하는 상태. 생각을 안 하는 상태에서 창의성이 잘 나온다를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을 보면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뭔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그냥 생각이라는 거는 뭔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뭡니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결정적인 거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제가 봤을 때 이게 33번이라 기존에 빈칸 문제로 나왔었는데 빈칸으로 내기가 진짜 좋네요. 만약에 저라면요, 저는 대절 내용 빈칸으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빈칸으로 이미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I would say, 나는 말하고 싶답니다. 대절이라고. The simple reason, 단순한 이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 앞 내용까지는 뭐였어? 실컷 이 얘기한 거야. 얘가 창의성을 잘 발휘한다. 실컷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거를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요지가 되는 거야. 그래, 요지. 됐어요? 왜냐면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같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 글의 주제 또는 요지를 말하라라고 한다면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뭔가 창의성이라는 거는 이런 상태에서 잘 발휘된다. 이러면은 이 글의 요약문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것도 이해됐냐? 그럼 한번 이유를 볼게요. 단순한 이유인데 why the majority of scientists,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여기다 수일치해야 된다. 참고로. 그래서 R가 나온 거야. 자,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are not creative,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이 단순한 이유가 뭐냐? 여기 not이랑 but 나왔죠? not A but B야. 얘들아, 내용적으로 봤을 때 not A but B에서는 B가 중요하다. B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뭐가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think.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즉 무슨 말이야? 이걸 정리하자면 이 필자가 생각하기에 과학자들은 왜 창의적이지 못할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생각을 안 해야 창의적인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아까 썼죠? 생각을 안 해야 창의성이 올라가는데 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은 이 글은 주제가 아주 명확하죠? 근데 이 글은 이제 빈칸으로 이미 나왔으니까 변형으로 낼 만한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 낼 만한 게 일단 요약 내기 좋고요. 얘도 요약 내기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학으로 내기도 되게 좋아요. 주제나 요지로 내기도 좋습니다. 주제나 요지는 결국 뭡니까? 얘를 기준으로 내도 되고요. 얘를 기준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정석은 얘예요, 얘.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창의성이란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잘 발휘가 된다. 이게 글의 주제인 거야. 알겠죠? 반대로 좀 어렵게 시험을 낸다면 반대 버전으로 쓸 수는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창의성을 잘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글의 중심 내용이 뭐야? 다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찾아라고 한다면 이쪽이 좀 더 가깝다. 대입하고 출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어휘로. 자, 어휘로 출제할 만한 단어 좀 몇 개 찍어줄게요. 만약에 어휘로 출제할 만한 게 3개다. 그럼 선택형으로 내기 좋겠죠? 5개라면 밑줄로 내는 거고요. 한번 쭉 보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우리 잠깐만 내용 볼까? 생존기계라고 했잖아. 그럼 이 생존기계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사람이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장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존기계라는 거. 생존이란 건 뭐야?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다는 건 뭡니까?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개념에 가까운 거거든. 유지한다. 됐어? 근데 유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존기계는 어떤 유지 쪽에 가까운 거예요. 유지 쪽에 가까운 거. 근데 창의성은 유지가 아니잖아. 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야. 됐어? 근데 이 말을 강조하려고 처음에 이제 이런 생존기계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선 필수적이야. 생존을 위해선 생각을 해야 돼. 사고를 해야 돼. 하지만 새로운 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지금 내용을 보면은 계속 내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러면은 이렇고 이러면은 이렇다. 계속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어휘로 출제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휘로 출제하기가 이제 이 부분은 어휘로 출제하기를 만한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는 스틸리스가 일단 중요하겠죠. 고요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나 얘에 관련된 어휘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다시. 생각이 많다요. 정보가 많다는 건. 생각이 많으면 창의성이 안 이루어지고 생각이 없으면 창의성이 이루어진다요. 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니네가 봐야 돼요. 연결해서. 알겠지? 고요함이니까 창작을 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연결.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틸리스가 될 만하다는 거야. 어휘로.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서 얘가 포인트겠죠. 콰이어티드가 포인트겠죠. 콰이어티드가 뭔데요? 고요함, 창의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랑 연결되는 거야. 됐냐? 그 다음에서 나오는 거는 보자. 여기서는 subordinate가 되겠죠. subordinate. 얘가 중요하겠죠. subordinate가 뭐였습니까? 부수적인 거잖아. 부수적이라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야, 덜 중요하다는 거야? 덜 중요하다는 거잖아. 덜 중요하대. 그럼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 뭐가? 여기에 있어서 창의적인 거에 있어서 덜 중요하네. 그럼 창의적인 걸 잘 못한다는 거니까 정보가 많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이 정보가 많다는 거에 대한 대표가 뭡니까? 이거잖아. mathematicians, 수학자들. 됐어요? 이거에 대한 사례가 되는 거야. 얘네가 생각 많이 하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낼 만한 건 얘예요. 얘. subordinate.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는 낼 만한 거.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대. 다 창의적이지 않다고 나왔어. 창의성이 없어. 왜? 정보가 많으니까. 그럼 정보가 많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애들이 이거를 모르니까라는 거잖아. 그쵸? 이거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휘로 출제를 할 만한 거는 잘 안 보이네. 여기서는 어휘는 좀 출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빈칸이라면 볼까? 여기다가 벗 뒤에다가 빈칸을 뚫긴 괜찮은데 어휘로 출제할 방법. 어휘로 출제한다면 스탑 정도가 되겠죠. 굳이 말하면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니까. 생각을 멈춰야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됐어? 그러니까 스탑 정도 출제할 수 있겠죠. 다른 단어로 바꿔서요. 됐습니까? 어휘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제문을 따로 쓰진 않을게요. 주제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거나 이렇게거나 두 가지 버전. 근데 더 확률 높은 건 라이터. 됐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끝내자. 30번. 오늘 4개 했으면 딱 깔끔하게 끝나는데 뭐 이거 아쉽다.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가자. 자, 첫 문장부터 볼게. 이거는요 내가 미리 말해줄게요. 얘가 주제예요. 그냥 첫 문장이 주제예요. 미리 말하고 들어갈게. 자, 첫 문장 보면 When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기본적인 어떤 것의 가격이 drops greatly, 그냥 크게 하락할 때요, the whole world can change.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어떤 것의 값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미리 말하자면 여기서 기본적인 어떤 것이 뭐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걸 말하는 거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의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은 세상이 바뀔 수 있대. 여기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한 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몰라요. 요거만 읽었을 때는. 근데 내가 미리 말해줄게요. 이거는요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됐어?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일상에서 들어가는 어떤 것의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커팅이라고 해볼까? 머리 자르는 거. 얘네가 한 번씩 이제 머리를 자르러 와. 근데 한 번 커팅할 때마다 비용이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머리 자를 거야? 거의 못 자르지 않을까요? 한 번 자르는데 100만 원인데?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제 다 이제 죄다 이제 장발로 이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여자들 막 이렇게 하고 남자들 상투 틀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머리를 자름으로써 깔끔하게 보일 수 있고 그런 번거로운 일을 안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생활이 윤택해지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것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걸로 예시로 뭘 들었냐면 라이트를 들었어요. 됐어? 이거야 이거 전등 말하는 거야. 됐어? 보통 우리가 글의 주제문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할 때는요. 보통은 예시를 우리가 주제문이나 아니면 요약문에 포함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는 대표 사례란 말이야. 대표 사례. 미리 말하면 여기부터 문장 끝까지 계속 빛에 대한 일이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냥 쭉 나열하는 거잖아. 이거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사례를 함께 섞어서 요약문을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요걸 기준으로 요약문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걸 요약문을 쓰면 너무 쉽잖아. 첫 문장 읽으면 나오는데.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얘를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조명을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Chances are that은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야. 아마 뭐 할 거냐면은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너는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을 거야. 어디 아래에서 어떤 종류의 인공 조명이겠죠. 요거잖아 요거. 여기 아래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거다. 맞잖아. 이어서 moreover 게다가 You probably 너는 아마도 never thought 뭐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래요. whether 이하에 대해서 using artificial light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게 for reading 독서를 위해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게 was worthy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야. 왜?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존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왜?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불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명은 is cheap, 너무 싸. that, 그래서 you use it, 너는 그걸 사용해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그렇죠? 소대꾸문 짧으니까 넘어갈게요. 하지만 1800년대 초기에는요 it would have cost, 이 cost라는 단어 좀 주의점 하나 사형식으로 쓰인다 얘들아. 알겠지? cost는요 비용을 부과하다라는 뜻이거든. 얘한테 이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너에게 400배만큼의 비용을 부과했을 거라는 거야. 여기에서 또 하나 업버 포인트도 하나 말할게. 여기서 would have pp 썼거든? 조동사에 have pp 썼지 얘들아. 조동사의 have pp는 뭐야?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 왜 과거 시제 썼어? 여기 나왔잖아. 1800년대 초기로. 그치? 그래서 조동사에 have pp 쓴 거야. 다시 한번 400배만큼의 비용이 들었을 거래요. what절이 나오는데 what you are paying now. 그러니까 너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것이겠죠. For the same amount of light니까 똑같은 양의 조명에 대해서요. 1800년대 초반에는요 같은 양의 조명에 대해 너가 오늘날 지불하고 있는 것 이거의 400배만큼을 너에게 비용을 냈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what이 나왔어. 근데 지금 형용사절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사실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좀 바꿀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400 times what절 전체가 사실은 직접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what절이 직접 목적어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래는 여기가 직접 목적어고 400 times는 수식어야. 수식어 원래. 됐어? 근데 이 구문 분석이 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만 좀 수정해 주세요. 400 times가 뭐야? 얘가 부사야. what절이 직접 목적어야. what절이. 알겠지? what절이 어떻게 수식을 해요? 대절도 아니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의 400배만큼을 지불할 거예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조명 이거 하나 설치한데 이거 한 개에 10,000원이라고 쳐보자. 그럼 400만 원인 거야. 400만 원 주고 설치. 그럼 야 집에 조명 집값보다 조명값이 더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조명값이 진짜 현대의 그 400배였다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이 불빛 너네 반딧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예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인공 조명이 가격이 싸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에 나온 주제랑 연결이 되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것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세상의 변화를 줬다. 어떤 쪽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쪽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은 문장도 한번 볼게요. 요 문장. At the price. 자, 그 가격이면요. You would notice the cost. 너는 비용을 의식할 거랍니다. 그리고 would think twice. 2번 생각할 거래요. Before using artificial light. 인공 조명을 사용하기 전에요. To read a book. 책을 읽기 위해서.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 야 400만 원짜리야. 한 개에 니네 집에 스탠드 이렇게 있어. 니네 공부할 때 스탠드 있어. 이게 400만 원이야. 그럼 내가 잘못 건드렸고 이거 깨졌어. 난리 나는 거지. 내가 너무 오래 써갖고 이제 수명이 있잖아 이것도. 그러면은 하도 오래 틀어놓으면은 이거 수명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수명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또 4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럼 니네가 함부로 킬 수 있겠냐? 킬 때마다 생각해야 돼. 아, 이 정도면 별로 안 어두운데? 아, 그냥 대충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인공 조명이잖아. 핸드폰에 있는 거. 그럼 이거 원래 값이 얼마여야 돼? 한 600만 원 해야 되는 거야. 핸드폰 값이.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The drop in the price of light. 조명 가격의 하락이 세상을 밝혔다. 세상을 밝혔다라는 건 되게 좋은 의미로서 얘기한 거죠. 자, 남은 두 문장이 더 있으니까 이어서 볼게요. 자, not only 나왔고 버덜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항상 not only 버덜서는요. 여러분 중요하죠. 영작으로 출제하기 항상 단골입니다. 왜? 도치가 되니까요. 부정어 도치가 되니까. did it turn. 요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되게 잘 나오거든 부정어 도치는. 특히 서술형으로. 근데 맨날 틀려. 나올 때마다. 자, 다시 한번 봐봐. 그것은 바꿨을 뿐만 아니라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고 일하게 허락해줬어. 어떻게? 큰 건물 안에서요. 어떤 건물이야?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여기 지금 자연광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살게끔 도와준 게 바로 뭡니까? 인공 조명이죠. 근데 이 인공 조명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인공 조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공 조명의 값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의 주요 소재는 뭐야? 인공 조명 자체가 아니야. 인공 조명의 가격이 낮다라는 게 주요 소재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nearly nothing we have today. 우리가 오늘날 거의 누리는 것이 없을 거랍니다. nothing이 주어니까요. will be possible. 그러니까 누리는 것 중에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라는 거야. if 뭐 한다면은 the cost of artificial light has not dropped to almost nothing. 아, 이거 마지막 문장 중요한 거 나왔네. 내가 다음 시간에 어법은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미리 말하자면요. 이 부분이요. 혼합가정법이에요. 혼합가정법인데 제가 혼합가정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해석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뭐 했다면요. 인공조명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요. 거의 없는 수준으로니까 거의 공짜 수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은 별거 없죠. 근데 어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동사의 동사원형 나왔는데 여기는 헤드 PP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혼합된 가정법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오케이. 고생들 하셨고 숙제는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화요일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재민이랑 서아는 오늘 하고 가지고 재민이는 해갖고 나한테 보내야 된다. A 잡실